민주당은 통합형 비례정당을 좀 결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. 위성정당으로 가게 된 상황 정말 짜증나요. 아니 세상에 어느 나라가 지역구 의원하고 비례정당 의원하고 순번을 다르게 해가지고 정당을 만들어서 냅니까? 그렇죠. 무슨 정치가 장난도 아니고 조국 신당도 함께 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. 뭐 이게 무슨 개혁입니까? 저희가 선거 때 조국의 강을 건너자 언제까지 이거를 반복하려고 하는지를 저는 모르겠는데 고육지책인 거지 원칙을 어기는 거거든요. 통합비례정당이라는 것도 원칙을 어기는 김에 그냥 다 들어와 봐라 하면은 국민들이 다 압니다. 이게 무슨 자기의 명예를 회복하려고 공직선거에 임한다라는 것 자체가 조용히 반성하고 사셔야죠. 이런 짓은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조국 장관께서 그냥 결단을 하고 호텔을 해주시는 게 맞죠, 이거는. 민주당은 통합형 비례정당을 좀 결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. 네.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추진단장을 맡았고요. 네. 녹색정의당, 진보당 그리고 용해인 의원이 이끄는 새진보 연합에게 우리 다 같이 하자라고 설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어디까지 좀 함께하게 될까요? 지역구 단위라는 사실은 별로 의미 있는 얘기 같지가 않아요. 않고 지역구에 안 나갈 테니까 이분들이. 통합비례 뭐 이거는 앞순번에는 아마 그 소수 정당들 배치하겠죠. 배치하고 뒷번호에 몇 개를 민주당이 배치를 하겠죠. 그래도 위성 정당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앞번에 배치하면은 준 위성 정당이 아니라 그냥 위성 정당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는 그 정도의 염치는 지키려고 하는 것 같고 네. 막 보도에 따르면 조국 신당 조국 그 전 장관. 장관까지도 열어놓고 있다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 정도까지도 열어놓고 하는 것 같은데 후과를 반드시 치르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저희가 선거 때 그 대선이나 큰 선거 있을 때마다 조국의 강을 건너자 뭐 건넜다 강 많이 나오죠. 건넜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건너고 뭐 언제까지 이거를 반복하려고 하는지를 저는 모르겠는데 한 번 방향을 정했으면은 딱 단호하게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. 글쎄요, 전 잘 모르겠습니다. 이게 사실 고육지책인 거지 원칙을 어기는 거거든요. 통합비례정당이라는 것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명백한 위성정당이기 때문에 원칙을 어기는 김에 그냥 다 들어와 봐라 하면은 국민들이 다 압니다. 위성정당으로 가게 된 상황 네. 정말 짜증나요. 아니 세상에 어느 나라가 지역구 의원하고 비례정당 의원하고 순번을 다르게 해가지고 정당을 만들어서 냅니까? 그렇죠. 무슨 정치가 장난도 아니고. 그러니까 이 상황을 유발하게 되고 만들게 된 이 정치권에 대해서 굉장히 짜증나고요. 그렇잖아요. 국민들께 뭐라고 말할 거예요. 헷갈리시잖아요 다. 저도 지역구에서 선거운동 하는데 저희가 이제 후보는 2번이고 예를 들면 비례정당은 그러니까 헷갈리시잖아요. 국민의힘이 안 만들면 아니 안 될 텐데. 그러니까 결과를 결과를 좀 해주면 좋을 텐데. 그러니까 병립형을 아예 가든지. 그러니까 이 지금 통합비례정당도 이게 그냥 민주당 다 흡수하시면 되잖아요. 병립형을 가서 만약에 갈 거면. 근데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위성정당이라는 귀기한 기형적인 상황을 지금 유발하게 된 거잖아요. 이 상황들이 정말 짜증나고요. 국민의힘이 좀 그 합의를 해주면은 안 만들 수 있는데. 하여튼 그리고 불합리하게 민주당이 이 소수 정당들은 민주당이 안 들어온다 하는 거 뭐 어떡합니까? 뭐. 국민의힘은 뭐 병립형 과거에 계속 주장했던 네. 저희가 계속 얘기했었고 했더니까 말씀드리는 거고. 네. 그리고 지금 뭐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의 방송에서 보면 네. 이제 조국 신당도 함께 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. 열어뒀죠? 뭐 배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게 무슨 개혁입니까? 네? 송영길 신당 함께하고 조국 이게 무슨 송영길.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이렇게 아유? 다 함께하는 게 이거는 전혀 개혁이 아니에요. 무슨 개혁이에요? 개혁이 전혀 이게 무슨 정치 개혁입니까? 네. 이게 다 제3지대가 만들어놨던 이 제도 그렇죠. 바른미래당이 정치 개혁을 하면서 만들어놨던 게 준연동형제고 이거는 이게 지금 위성정당 체제인데 이거는 이게 무슨 개혁이에요? 이거는 정치 개혁이 전혀 아니고 전혀 이게 아니다. 정치 개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죠. 민주당에서도 미안하다고 하지. 차마 얘기할 수 없다. 이걸 개혁을. 정치 개혁이라고 하니까 지지난주에 제가 와서 불 뿜었던 거 아니에요. 이게 뭔 개혁이냐고. 뭐 민주당의 이 비례 정당에 조국, 송영길 두 분이 합류를 할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, 일단 조국 전 장관은 지난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그날 바로 총선 출마를 좀 시사를 했고요. 뭐 독자 행보를 걸을지 이 결국에 이 통합 비례 정당에 합류하게 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거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. 사실. 조국 장관은 지금 2심에서 징역 실형 나와버렸는데 무슨 그러게요. 출마를 한다는 거고 송영길 대표는 지금 구속돼 있는데 말이 돼요 이게? 저는 출마 안 한다라고 할 줄 알았어요.
이게 무슨 자기의 명예를 회복하려고 공직선거에 임한다라는 것 자체가 본인의 명예가 저는 뭐 회복한다는 말도 전 동의하기 어렵지만 조국 전 장관도 마찬가지예요. 한 징역 이렇게 받았으면 그리고 그 당시에 문재인 정권 때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유발했으면 조용히 반성하고 사셔야죠. 그리고 본인의 죄나 이런 것을 참회하고 반성하고 해야지. 무슨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출마를 고민하시는지 잘 모르겠고요. 예. 그리고 사실 출마해서 만약에 이게 국회의원이 되면 그게 명예가 회복이 되냔 말이에요. 제 말은 국민적인 지지를 받아가지고 뭐 국회의원이 된다 이러면은 뭐 법에서는 유죄가 나왔지만 사회적으로는 그 정도 죄가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평가받는 거라고 할 수 있죠.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. 지금 이거는 네. 민주당에 있는 그 특정 지지층들한테 호소해가지고 그냥 기득권을 획득하는 것일 뿐이잖아요. 네. 염치 없는 행위거든요. 이런 짓은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조국 장관께서 그냥 결단을 하고 호퇴를 해주시는 게 맞죠, 이거는. 한 분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 만나면 어떤 조언을 해줄까요? 라고 물어보네요. 출마하지 않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야 되죠. 해야 한다. 당위적으로. 해야 되는 거죠. 음.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 조국 장관한테 마음에 빚이 있다 이런 얘기할 때도 그러셨죠. 굉장히 불편했어요. 그런 얘기할 때도. 그 마음이 빚이 있는 거는 개인적인 그 사인 간의 그냥 얘기인 것이고 네. 그때는 국가 지도자잖아요. 국가 지도자이고 뭐 장관하다가 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 있는 거잖아요.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, 사실은. 그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이 명문 정당이라고 해서 통합을 강조를 했고요. 이재명 대표도 설 전날 여러 개의 트윗을 게시를 했어요. 요점은 친명 비명 나누는 건 죄악이다 이렇게 메시지 냈거든요. 친문 임종석 전 실장도 여기에 공감을 표하기도 했는데 이 대표의 통합 강조 메시지 이번에 먹힐까요? 저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. 맞아요. 통합해야 되고 단결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거죠. 근데 본인 주변에 있던 대표 본인 제가 직책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있던 분들이 나와가지고 뭐 노영민, 임종석 물러나야 되고 이런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. 네. 혁신회의에 있는 사람들이 수박 뭐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. 그게 당에 그 강조하시는 단결을 저해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.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좀 가져야 해요. 근데 그게 트위터에서 몇 번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어야 해요. 실질적인 제재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. 또 행동으로. 그리고 통합이라는 것은 정치에서 그 인사로 하는 거예요. 인사로. 네. 정책으로. 최고위원이 있으면 지명직 최고위원은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계파를 임명한다던가 뭐 주요 당직에서는 어떻게 평평을 한다던가. 네. 지금은 이제 기회죠. 공천 시즌이니까. 공천일 때 그렇게 계파 안배를 한다든가. 이런 작업들이 이런 철학들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. 오늘 이제 통합비례정당도 만들어야 되잖아요. 네. 야당이잖아요. 네. 야당은 아마 비례정당 컨트롤도 쉽지 않을 겁니다. 저희가 4년 전에 해봤잖아요. 경험이 야당에서 있으시죠. 미래한국당 막 비례대표 순번 바뀌고 막 맞아요. 정말 국민들이 봤을 때 개그를 했었는데 민주당 야당이다 보니까 컨트롤하기 되게 어려울 겁니다. 그래서 저는 통합비례정당에 누가 당대표로 가고 어떤 지도부가 꾸려질지도 관심사예요. 과연 이재명 대표의 미션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. 수행하면서 그분들도 아마 자기 정치를 하겠죠. 네, 그게 아마 남은 용해인 대표가 비례정당. 하지 않겠어요? 난 전혀 모르는데 주도하는 사람이 용해인 대표 아니었습니까? 통합비례정당에 수장을 맡길 수 있다. 그러면 결국 소수정당에 맡기긴 할 것 같은데. 뭐 지금 전 정치판 돌아가는 거 보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류호정이랑 윤석열이 같이 정치하는데 뭐가 불가능한?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우리 정치권. 네. 네. 양당도 예외는 아니고요.